MC가 방청객보다 박수 더 크게 치는 방송 만사형통 시즌2. 자, 오늘 김창호 선생님의 또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저는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 이사. 네. 저 어렸을 적에는 전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시골에 나 어렸을 적 시골 살았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레이나 선생님 네. 시골 사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시골 출신이에요. 어디예요? 제 경북 영천에서 유학하다가 최근에 그래요? 서울로 귀국했어요. 서울로 귀국하셨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 네. 어렸을 적에. 우리 앞에 지금 얼굴 자체가 시골스럽거든요. 자, 시골스럽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골에서 흙을 밟고 자란 사람들이 아스팔트 밟고 자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리 알이 굵어요. 알이 굵어. 이게 시골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알이 굵고 교통편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건강해. 사람이 마음도 상대적으로 건강하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어렸을 적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과 정원의 차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당과 정원의 차이? 네. 정원에는 뭐가 있나요? 정원수가 있습니다. 정원수 이렇게 잘 가꾸어진 거. 그리고 이제 바로크 양식의 휘어지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 깔려 있죠. 마당에는 뭐가 있나요? 대추나무? 그렇죠. 네? 병아리, 개집. 다 자기 수준을 얘기를 하시네요. 다 자기 집에 있었다. 다 자기 집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는 채송화가 있었고 먹다가 버린 전복 껍질, 소라 껍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갱년기가 되시면서 사온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갱년기가 되시니까 왜 동백나무를 꽃나무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병을 한다고 이걸 계속 하시는데도 먹을 걸 사오지 저 연병할 놈이 나이 처먹고 자꾸 꽃나무 사오신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갱년기 오시면서 약간 감성적으로 감성적이 되신 거죠. 아버지가 전에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감성적이 되시고 엄마는 이성 중심적이 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시는 거죠. 남성 호르몬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수염이 나시기 시작해서 이제 아빠 면도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엄마는 꽃나무를 싫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당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나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니까 고향이 보이던가요? 보이죠. 포도가 좀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포도가 또 포도가 유명하죠. 네, 그전에는 길가에 다 그냥 포도나무여서 몰랐는데 그렇죠. 그때는 뭐 다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길가에 마트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비싸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것을 시간이 아마 조금 더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면 이제 또 내가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로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저희 삶에 어느 날 오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에 살면서 어느 날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건물 안에서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그런 귀뚜라미 소리도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중랑천에 살았거든요. 중랑천에 살면 막 도로 옆으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빠라바라바라바. 무슨 소리인가요? 오토바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주세요. 모터사이클이 빠라바라바라바 이러면서 이제 쇼바 올리고 이제 애들이 형광등 돌리면서 뒤에 노는 애 태우고 노스 입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피디님 이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서 삑삑삑 나갈 거예요. 제가 엄청 곤란한 출연자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막 보시는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자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양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양주에 제일 많은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네. 왕의 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무덤이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계세요. 돌아가셔가지고요? 네네.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계시네요. 살아서 거기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에 묻히신 곳인데 저는 산이 있고 좀 시골이고 약간은 외진 곳인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양주에
이제 적응하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에 또 맛집 많잖아요.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작년 겨울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1월이니까 작년 아니고 올해였는데 네. 생선구이집을 이제 연구소 식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생선구이인데 야외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야외 화장실.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인데 왜냐하면 약간 조금 이제 1월이었어요. 그래도 좀 지방이고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야외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시골에 겨울에 야외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물 끄지 마라. 잠그지 물 잠그지 말라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수도꼭지를 꽉 잠그지 말라고. 열어놔라. 다 잠그지. 근데 말은 까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다 잠그지 말아라. 말하라. 네, 말아라. 마시오로 하겠습니다. 마시오.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오. 틀어놔라. 네. 열어놓으시오. 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죠. 겨울에는 시골에 되면 물을 꼭 열어놔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게 동파돼 버렸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그걸 모르니까 서울에서만 살다가 뭐 이렇게 야외 추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물받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에서 터져가지고 저는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집이 제 방이에요. 제 방이. 실제로. 제 방이 났었죠. 여기 막 물이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안으로 그 배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침수가 된 거예요. 아이고. 겨울에. 1월에 그것도 집에서. 그리고 입에서 자연적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오고 이 겨울에 뭔 난리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추울 때는 약간 물을 틀어놔야 되는데. 그럼 그 아까 1월에 그 식당에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거기에도 그렇게 써져 있었죠. 적혀 있었군요. 물이 얼으니 다 잠그지 말고 조금 틀어놔라. 근데 어느 날 저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4월입니다. 근데 4월인데 삶이 1월처럼 얼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겨울은 계절을 논하지 않고 어느 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봄인데 내 마음은 좀 겨울처럼 얼어있다. 내 환경은 겨울처럼 얼어있다라고 솔직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세 분. 경제적으로 얼어있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얼어있는 분 네 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긁고 계시던 한 분 있어요. 네. 그분은 지금 신용 불량자죠.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나는 감성적으로 좀 얼어있다. 난 좀 너무 좀 한 분, 한 분. 두 분. 지금 난 손이 얼어서 못 들겠다 지금. 나 인간관계가 좀 얼었다. 자. 선생님? 선생님도 손 드신 겁니까? 인간관계가 얼었다. 선생님도 인간관계가 얼었다. 그럼 저는 뭔가 선생님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방송 엄청 잘했는데 드디어 본색이.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걸 전문 용어로 뽀록이라고 하는데 뽀록 났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세 분은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사랑을 매우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 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만사형통의 시즌2를 하면서 첫 게스트로 모신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게스트로 모시려고 할 때 무엇을 제작진이 생각했을까요? 현재 사람들하고 잘 소통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실제 성과물을 내는 분만 섭외하는 모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정실 선생님은 저랑 꽤나 네. 오래 방송을 했는데 본인은 얼어있다고 본인도 모르게 진실을 밝힌 거죠. 진짜로요. 자백. 네. 저는 근데 이게 좋아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지고 싶다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그걸 왜 물어보실까요?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소경은 눈을 뜨고 싶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싶고.
죽음에 임한 자는 살고 싶은데 왜 물어볼까요? 그냥 해주면 되지. 듣고 싶어서. 왜 듣고? 에? 네가 그걸 하고 싶은지 의지가 있는지 또요. 왜 물어볼까요? 네? 소통하시고 싶어서? 뭐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 소통으로 다 얘기를 하세요. 참 희한한 사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돕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그 위로를 거부해요. 네. 나 위로하지 마. 나 위로받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더 다가와. 나에게 더 다가오라고. 그렇지만 다가가면 나 위로하지 마. 맞아. 위로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 분이 그리고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어있다, 뭘로 얼어있다 할 때 손을 든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은 이미 우리는 4월인데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뜨거운 8월, 9월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얼어 있을 수 있죠. 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얼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상태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영혼의 현재 상황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만사형통을 많이 봐주고 내 강의를 좋아해 주니까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어.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니까 나는 남자친구 문제 없어. 없어. 근데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예 없죠. 아예 없어. 아, 존재자가 없다는 건가요? 네. 봐보세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팬이에요. 맞아요. 뭐 선생님 때문에 뭐 그랬는데 실제 남자친구가 없어요. 없는 참, 거죠. 네. 선생님 이상형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할 때 우리 남자 방청객들 표정을 제가 봤는데요. 잘 왔구나 오늘 여기. 아 그럼 뭐해 또 그냥 있을 거면서. 그렇죠. 네. 자 봐보세요. 인기는 많은데 남자친구는 없어요. 약속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네. 하루 종일 바쁜데 버는 돈은 없어요. 맞아요. 바쁘긴 바쁜 것 같은데. 진짜. 비장하구나. 분주한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삶이 그렇게 이 따뜻한 4월, 꽃피는 4월에 한겨울처럼 얼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시청자분들 모든 삶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저는 그 생선구이 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수도를 다 잠그지 마시오. 물을 좀 틀어놓으십시오. 근데 물을 틀어놓는 건 수도세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되게 아까운 짓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아까운 짓이고 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잠그면 더 큰 불편함이 삶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따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따가라 잘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물장가라. 이 얘기인가요? 핸드폰 소리인데. 절약해라. 디스카운트 네, 해라.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날 삶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되게 편히 앉아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거셨어요. 네, 그렇죠. 편하게 자, 그러면 앉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나요? 제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네. 다 잠그지 말고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 큰 어려움이 오는 더 큰 불편함이 찾아올 찾아올 수도 있으니 있다. 지금 불편함을 약간 지금 수돗물을 조금 열어놔라. 그러면 과연 그 수돗물을 열어놓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이 하루에 우리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수돗물을 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자기만의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뭐해? 얼른 뭐 노는이 뭐해? 벌어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강의, 뭐 노는이 뭐해? 뛰어야지. 한 건이라도 더. 앵벌이 해야지. 뭐.
여기까지. 너무 내려서 지금. 남자 만나니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운전해서 얼른 강의를 한 번 더 뛰어야지. 링겔 맞고 한탕 더 뛰어야지. 포도당. 어쩌면 차에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기는 많고 돈은 좀 벌었는데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지? 나 인기 많은데 왜 목마르지? 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왜 목이 마르지? 그런 현상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의 수돗물을 틀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기도 시간이고 누구는 봉사가 그것이 될 수도 있죠. 누구는 quiet time, 누구는 책을 읽는 것, 누구는 산책을 하는 것, 누구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만의 수돗물을 틀어놓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의 수돗물을 틀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순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일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강추위를 견딜 수 없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삶이 썩는 날이 오고 어느 날 삶이 어느 날이 오죠. 급속도로 4월인데 12월, 1월처럼 경제적으로도 얼고 인간관계도 얼고 모든 것이 어는 그런 혹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자기만의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거죠.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quiet 타임을 갖고 자기만의 빈 공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어느 날은 한번 꺼버리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핸드폰 하루에 뭐 10분, 20분, 30분 껐다고 해서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라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또라이가 사라졌다고 좋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주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새 신자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자주 만나세요? 네, 저는 하나님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시거든 제 얘기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꼭 저한테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다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시던가요? 그쪽 분 통화 중이랍니다. 얘기해 주려고 해도 전화 좀 끊으시래요. 통화 중이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연결이 안 된답니다. 어쩌면 저희는 너무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네. 더 슬픈 건 그렇게 분주한데 버는 돈은 없다나 거. 딱히 없고 지금 여기보다 여기 한숨 소리가 더 커요 지금. 왜냐면 닌겔 값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포도당 값이 꽤나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버는 거는 없고 뭔가 시간이 지나고 삶이 끝나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고 오히려 몸만 더 다치는 경우도 있죠. 끝이 열리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만의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수돗물을 틀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저희는 네. 반드시 들 겁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 이 시간에 무슨 산책을 해? 이 시간에 강의 하나 오더를 더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산책은 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의뢰가 바로 왔거든요. 네. 뭐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안에다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으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는 연락이 안 오게 할 거야. 그리고 딱 산책을 멋있게 하고 집에 갔더니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 있죠.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와 있죠. 유독 또 그때 많이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연락이 안 돼서 다른 강사로 바꿨다고.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거 아니면 일 없냐. 맞아요. 그것 때문에 후들리지 말자. 그리고 나는 내 산책 시간을 지키자. 그리고 나는 내 수돗물을 계속 잠그지 않은 거죠. 틀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최근에 가장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것 하나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이제 당분간은 큰 계획이 없는 한 강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 이제 주일 날은 이제 기업 강의는 원래 안 했었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제 조금 초청이 있었어요. 교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맨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고 그렇죠. 또 주일날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일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주일은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는 걸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에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토요일 날은 나도 나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말하면 맞아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속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내는 성과가 우리가 아닐 수 있다.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업의 규모가 우리의 영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걸로 자기의 영혼을 확인하려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고독과 침묵과 물을 틀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수돗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사 형통입니다. 자, 우리 김창욱 교수님의 멋진 강의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듣죠.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반복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걸 전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반복되는 현상.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 찾아오시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민을 가려는 분들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아니면 이민을 상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민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어.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민이라는 그렇죠. 것도. 그리고 또 어떤 그 재혼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존의 걸로 합시다. 기존의 걸로. 어렵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한 분이 나는 이민은 아닌데 한 2년 정도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계를 준비한다면 만남의 중요성을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중요성. 미국에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 친척이 나오든 홈스테이 하시는 사장님이 나오시든 누군가가 공항에 마중을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국제공항.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International Airport. 커피 펄? 와우. 어쨌든 포트가 나와요. 포트가 이제 포트에 이게 사람이 딱 오면 누군가가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마중 그렇죠. 온다고요.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마중 나오시는 분의 직업을 보통 선생님은 5년, 10년 있다가 선생님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세탁소 하시는 사장님이 공항에 마중 나오시면 선생님은 한 열의 7할은 세탁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그 종이 그 뭐라고 하죠? 하시는 선생님 교수님 하시는 게 종이 공예, 닭종이 공예, 닭종이 공예를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오신다면 선생님은 닭을 하실 겁니다. 닭. 그건 좀 특이하네요. 새로운 분야네요. 내 맘이요. 야, 그럼 반전이 있었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요.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거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남. 그리고 만남의 욕심을 가지시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우연이야. 자, 봐보세요.
만남이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네. 인간의 삶의 오늘의 현재는 이런 겁니다. 자,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더 쉽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과 오늘 먹으신 음식은 내일의 여러분의 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자, 음식으로 비하면 빠르잖아요. 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음식은 내일의 fat, 내일의 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어제의 나와 오늘 만난 내 운동, 그것은 내일의 우리의 몸을 만들겠죠. 어제의 우리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강의는 만나서 내일. 융합을 해서 아. 내일의 어제와는 다른 우리를 내 삶이 만들어낼 되겠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5년, 10년 뒤가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만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탔던 거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탔던 건 저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오토바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스쿠터 탔습니다. 스쿠터. 예, 중고 45만 원짜리 샀어요. 장학금 50만 원 받았는데 와. 11조 5만 원 하고 엄마한테 안 받았다고 하고 40만 원 저 이렇게 중고로. 빈땅 쳤어요. 아이고. 뭐 엄마 허락받지 않고 미리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쿠터를 탁 탔는데 그때는요. 스쿠터는 면허가 없이도 그냥 타더라고요. 그냥 막 탔어요. 그냥 이렇게 뭐 저 그냥 땡기면 가더라고요. 네. 노란색. 네. 예. 그거 타고 학교 다니면 여학생들이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나은데 왜 무시하는 건가요? 스쿠터 타니까 무시하는 자매님들 완전 싫으다. 그래서 공사장 헬멧을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십자가 지우고 이렇게 타고 다녔었어요. 야, 근데 그것도 노란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저 자존감 떨어져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떨어졌어.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뭐 면허도 없었는데 막 이렇게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네? 이제 수입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취미가 저 속도거든요. 속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흥 같은 걸 잘 사실은 즐길 얼굴인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 취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즐기게 된 거예요. 맞아요. 강의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좋지만 물때가 껴요. 물. 아. 생수가 지나가도 그 지나가는 관에 물에 때가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하면 물에 때가 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 우울증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 스피드였었어요. 스피드. 한 300km, 310km. 이게 KTX 타면은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그냥 300km 쫙 이렇게 하면 빠바바바 거기서 이제 핫바도 사 먹고 이제 300km 딱. 그것도 예? 뒤로 타야 제맛이야. 역방향.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나 이런 거를 딱 샀는데 솔직히 300km인데 300km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탈까 하다가 오토바이를 이제 사기로 한 거예요. 스쿠터는 아니고 스쿠터 말고 이제 네, 큰 네. 거. 이제 큰 거 막. 그게 좋은 거. 남자들이 그 타고 다니는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큰 거. 남성의 로망. 예, 서서 예. 타는 이런 거요? 이게 막 이렇게 아니 그냥 손 들고 타는 거 말고요. 아니 약간 저 어려서 하도 벌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런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좋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데 면허가 그거는 250cc 이상이니까 면허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원동. 저는 예전에 제가 언론사에 근무할 때 언론사 24살에 언론사에 있었어요. 어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예요. 새벽 언론. 무시돼요? 이제 안 해볼 일이 없으셔요. 네, 언론인 출신이에요. 언론이죠. 제가 안 일어나면 언론이 막혔어요. 그렇지. 만들면 뭐해? 배달이 안 되는. 네. 그때 유통해야 인터넷이 없었는데 제가 언론을 전달해줘야 그렇죠. 사람들이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에 눈을 뜨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사 할 때는 이제 그때도 오토바이로 배달해요. 그때는 시티백이라고 거지. 그렇죠. 반 클러치 있는 거 있어요. 네. 반 클러치.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한. 그때는 이제 그 자격증이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원동기라는 자격증이에요. 맞아요, 원동기. 이름이 참 퀄리티가 떨어져요. 원동기. 원동기. 예? 이렇게 2종 원동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딴 거예요. 원동기를. 근데 원동기를 땄는데 이제 대형 오토바이를 타려고 그러니까 2종 소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면허를 따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강의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한 몇십 시간을 이수를 해야 할 수 할수 있는 있는 거예요. 그걸 자격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6시, 7시에 거기서 기다렸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를 샀어요. 먼저 오토바이 사고 어, 오토바이 산 거죠. 먼저 샀어요. 먼저 샀어요.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먼저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보면서 따야지. 그러고 이제 따가지고 드디어 땄어요. 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탁 탄 거예요. 옷 입고 다 타는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여행을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또 제가 그런 장비를 안 갖추면은 영원히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 B형이라 가지고 맞아. 제가 장비가 없으면 영원히 움직이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헬멧 뭐 옷 이렇게 슈트 뭐 이렇게 이런 거. 부츠 뭐 장갑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그 이제 막 그런 걸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250km니까 그 외국 오토바이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소리 나서 크게 타는 게 있고 그렇죠. 조금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소리 많이 나는 게 좀 싫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아파트 단지에 또 이제 사람들이 민원 자꾸 제기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저 외국 걸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서 타는 건데 제가 다리가 좀 짧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꽃발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은 땄고 갑자기 큰 오토바이를 갖고 도로에 나왔는데 이게 자꾸 중간에 자빠지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언제 자빠지냐면 가다가 자빠지진 않아요.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워놓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옷 완전 멋지게 입고 선글라스 끼는데 저의 영혼이 쪽팔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차라리 오토바이가 안 좋은 거면 안 아니 쪽팔리겠는데 그리고 또 장비라도 제대로 안 갖췄으면. 아예 장비 전부 다 갖추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데 애가 서다가 자빠지는 거야 자꾸. 그리고 이게 클러치가 있다니까 자꾸 시동이 꺼지네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어떤 이제 먼저 그런 걸 타시는 동호회 분이 강사님 대형 오토바이는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잠실 밑에 가면은 어떤 오토바이 회사에서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이거 탈 수 있는 겁니다. 250km 그거 사람이 힘으로 컨트롤 못합니다. 저는 그때 탁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삶은 대형 오토바이다. 어? 삶은 스쿠터가 아니에요. 삶은 확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삶은 대형 오토바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대형이잖아요. 이게 몸이 지금 대형이에요. 스쿠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스쿠터 허벅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진짜 외국 큰 허벅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딱 하나 기억나고 딱 하나 배우고 지금도 써먹는 게 딱 하나입니다. 대형 바이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 방향을 틀 때는 일단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냥 이게 앉혀놓으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 자 삶을 살다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나 이 방향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나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트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저의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기존에 살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 새로운 무언가 달라지고 싶어. 달라지고 싶어. 그러면 바꾸고 싶어. 이게 삶이라는 것은 스쿠터의 조그마한 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탁 바꾸려고 하면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쿠터 탈 때는요 그냥 이게 막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쿠터는요 그냥 이렇게 주차하다가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사람 둘이 들어서 이렇게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삶은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써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아니라는 단계로 커져 버려요. 사업도 가정도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뭐를 제일 먼저 옮겨야 할까요? 자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자 눈? 시야?
아. 다른 분은요? 생각? 생각?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생각이에요. 어이가 없는 생각이에요. 아주 당황스러워요. 생각을 옮겨야 한다. 철학과예요. 철학과. 뭐 옮겨야 할까요? 뭐를 바꾼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핸들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 전문 큰 대형 바이크들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건 시선이라고 얘기해요. 아, 시선이 네, 그러면 이 바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걸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러라는 거예요. 시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어깨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타면 사람이 시선을 가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가면 이제 뭐가 돌아갈까요? 이 머리로 밑으로 쭉 뭐가 있어요? 척추가 있죠. 그럼 척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빼고. 그다음 다시 일로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시선을 그럼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소리가 나요. 오빠 달려! 마라마라! 이렇게. 죽어도 좋아!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머리채를 뜯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크의 정석이에요. 예?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삶이 진행된다고요. 아, 근데 거기서 저는 그렇구나. 삶이라는 대형 바이크를 움직일 때는 이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갈 때, 유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떠나려고 할 때, 결혼이라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사람과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를 결정하고 이 세계를 내가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첫 번째, 어깨에 힘을 빼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선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구조는 중심축을 옮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연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민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결국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시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삶을 확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바이크와 같은 삶의 팁을 하나 더 소개하면 어느 날 대형 바이크를 타다 보면 이 무게감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 그거를 그 모터사이클에서 전문 용어로는 자빠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빠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빠져. 자빠지면 인간의 어떤 그 소울 자체가 쪽팔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와르르 그냥 무너진다. 아주 쪽팔려요. 근데 삶이 화려할수록 넘어지면 부끄럽습니다. 내 나이가 쌓였는데 자빠지면 매우 부끄럽습니다. 내 경력이 화려했는데 자빠지면 매우 부끄럽죠. 평직원보다 사장이나 부장이 자빠지면 더 부끄럽습니다. 창피한 거죠. 이 대형 바이크와 같은 멋진 내 삶이 자빠지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당황해서 이 바이크를 갑자기 일으키려고 하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어느 날 삶이 넘어지고 삶은요 4바퀴 자동차가 아닙니다. 삶은 2바퀴와 같습니다. 가다가 균형점을 조금만 못 맞춰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넘어진 삶의 바이크를 일으키려고 창피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우니까 갑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버리는 거. 힘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힘센 여성은 될 수 있습니다. 괴력적인 힘을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여성도 있어요. 네, 있어요. 250kg인데 버떡버떡 들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에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거운 이 바이크를 들려고 하다가 허리가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삶이 어느 날 넘어졌는데 거기에서 당황스럽고 거기에서 수치를 느끼고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 넘어진 삶을 갑자기 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넘어졌을 때 다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크게 다칠 수 몸의 뼈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알려주는 게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세우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후진하는 방식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이크는 이렇게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R이 뭐죠? 뒤로. 뒤로 R은 뒤로입니다. R은 뒤로. 영어로 뭐죠? R? 글쎄요. 리버. Reverse, rewind, 리버스? return.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예? 빼라는 뜻이죠. 그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쓰레기 분리수거 따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바이크는 이게 후진 기어가 없으니까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사람이 직접 빼는 겁니다. 이때가 또 되게 위험합니다. 어느 날 삶을 후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맨날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죠. 그리고 삶을 잠깐 세워놨다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삶을 빼서 이렇게 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 삶을 후진할 때와 삶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삶의 무게감에 자기의 허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2차, 3차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주 중요한 거, 뭐 간단한 기술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잡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잡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허벅지로. 여러분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예? 뭐든 할 수 있겠죠? 뭐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두렵지 않죠? 할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마다 허벅지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주여 이 기둥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로마 신전과 같은 이런 건강함을 주셔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라는 거예요. 기술을 알려줘요. 근데 해보니까 들려요. 적은 힘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중심을 잘 이용하니까. 삶이라는 이 대형 바이크를 움직일 때. 근데 아이도 어느 날 커보십시오. 애가 커지면 아이도 대형 바이크가 되거든요. 그럼 아이를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이를 움직이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젠 그럼 엄마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애를 낳았다고 부모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부모가 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제 배워야죠. 이 바이크를 그러네요. 일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워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후진할 것인가?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보통 방향을 바꿀 때 힘을 오히려 쓰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힘을 막 쓰려고 한다고요. 무조건 투구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대형 바이크는 삶과 똑같아서 속도가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움으로 하는 거죠. 여자는 과격한 남자에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자에게 여자는 이렇게 리드를 당하게 됐나요? 부드럽고 돈을 좀 써주는 오빠에게 부드럽기만 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네? 뭘 써줘야지. 부드러운 걸로 소용없어요. 뭐 엔진 오일인가요? 부드럽기만 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럽게 돈을 쓰는 오빠. 지갑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미끄러지듯 나오는 오빠. 부드럽게 돈을 쓰는 오빠. 맨날 부드러우면서 뭐 식당 계산할 때 네가 좀 사볼래? 나이스. 이런 놈들에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 필요하죠. 운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결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삶은 자그마한 스쿠터가 아니다. 그러네. 삶이라는 이 거대하고도 이 매우 값비싼 감히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비싼 이 삶의 바이크를 운전하고 빼고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방법을 알아야지 시선을 주고 또 방법을 알아야 몸에 힘을 뺄 수 있다. 그래야 유연하게 삶이라는 여행을 이 장거리 여행 몇 년 하는 여행인가요? 한 거의 이제 요즘에 한 100년 해야죠. 오래 살려고 해요. 오래 살려고 해요. 추잡해요. 너무 오래 살지 맙시다. 건강하고 짧게 삽시다. 한 90까지만 살고 이렇게 이 90년, 100년 동안의 이 유연한 삶을 잘 여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삶의 시선을 갖고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있을 곳을 안내해서 우리가 거기에 거할 성에 거하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선을 쫓아서 이 늦은 밤에 여기에 오셨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김창원 교수님의 멋진 강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으면 한턱 사는 거예요. 아셨죠? 모델이 한번 쓰셔야죠. 그러니까 모델이 한번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다 아시겠지만 제 전공은 성악. 강의가 아니고 성악이어서 강의는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제 전공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는데 야매로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따로 뭘 또 하세요? 새롭게. 네,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오더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를 저에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CF? CF? CF는 CF는 나쁜 있어요. CF 아닙니다. 뭘까요? 네? 나오셨네요. 뭐요? 자꾸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상담을 자꾸 이렇게 만사형통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어떤 강의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학생이 강의가 끝나고 저를 따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따로 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얼굴인지는 여러분의 상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아 보였군요. 빙고! 자,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이제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럽시다. 그랬는데 이 여학생이 대뜸 교수님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에? 근데 제가 놀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분이 교수님 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스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제가 소심합니다.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학생이 교수님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에? 이렇게 했지만 예.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이랬더니 1학년이에요. 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이제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마음을 평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어떤 놈인가요? 그랬더니 군인이에요. 어떤 사병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직업군인이요. 또 직업군인. 그래서 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엄마는 네가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나는 너의 아이를 키워줄 수가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하렴. 이게 1번. 네 마음대로 해라. 2번. 네 애비처럼. 저놈의 종자들. 이렇게 했을까요?
2번. 2번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더 움츠려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마치 비에 젖어서 떨고 있는 새 같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또 군부대에 우리 만사형통에서 군부대 간 거 아시죠? 그 K9 자주포 이렇게 하는 철원에 있는 군부대를 갔어요. 저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한 달에 한 번 개인적으로 가기로 하고 이제 2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계속 유심히 저를 계속 보고 있는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질문할 때 관등성명을 댑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상병! 뭐 오종철, 한명 오종철 질문 있습니다. 병장 레이나. 여기 또 레병장님. 병장 어울린다. 병장 코스. 오늘 또 의상도 군복. 군복 스타일. 밀리터리 룩. 예. 군복 스타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굽니다 딱 이러는데 상병! 누구 하고 딱 하는데 뭔가 그 친구의 질문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병사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엄마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새로운 여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며칠을 안 받으시다가 전화를 받더니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라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남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았는데 웬만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이 두 질문에는 솔직히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드 마크인 제 농담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과 두 가지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여학생에게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지, 학교를 휴학을 할지, 자퇴를 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좋은 시작은 뭐냐면 친구 혼자 그걸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은 이미 된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내가 무슨 대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뾰족한 수를 내려줄 수 없지만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학교에 친구의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선생님을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만날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뭐 몇 학년이고 누구고 이런 거 뭐 이름 뭐 이런 거 완전히 보장해 준다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친구는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했고 아주 삶의 위기라고 내 인생의 송두리째 뭔가 변형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한 것은 그거를 혼자 꽁꽁 갖고 있지 않고 자기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나 어떤 단체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다. 앞으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관점으로든 생길 것이다. 그때마다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거야. 시간 뺏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이미지가 어, 안 좋아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얘기한 게 잘한 거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예상대로 되는 날이 많을까요? 자기의 예상대로 안 되는 날이 많을까요? 이번 예상대로 안 되는 자기의 예상대로 안 되는 안 됐나요? 우리 교회 오빠? 그런 날이 거의 뭐 전부였죠. 8할 정도. 그렇습니다. 8할 정도. 8할. 아. 레이나 선생님은 본인의 뜻대로 된 게 많습니까? 본인의 뜻대로 안 된 게 좀 많습니까? 어떤 몇 대 몇인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는 거의 제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뭔가 해 나가면서부터는 그래도 그 혼자 살 수 있는 비율을 이제 계획한다는 비율을 매년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절반 이상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한 40% 정도는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60%는 들어요. 안 되고. 그쵸, 지금 그거는 결혼은 본인의 뜻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점점 멀어지고 그게 있나요? 아닌 60% 중에 60인 것 같은데요. 60%의 60은? 60이 전부 다 그 결혼에 관련. 네,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오늘도. 네. 아니 혼자 돈을 먹어가지고 좀 CF가 탐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사진 보면서 엄청 해봤어요. 다음 모델이 누구로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대로 레이나 선생님이 가는지. 오 선생님은 본인 뜻대로 된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저도 많습니까? 제 뜻대로 된 게 없죠. 그렇습니까? 저는 본인 만약에- 뜻대로 됐으면 지금 어떤 삶을 좀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영화 감독이. 정말? 영화 감독이요? 네. 의외다. 진짜로 영화 감독. 그 전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네, 같아요. 에로 배우 이렇게 많이 자기가 코칭하고 막 이렇게 연기 지도 하고 싶다고. 언제 한번 제가 주연으로 한번. 예술인. 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날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날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덜커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덜커덕? 덜커덕. 덜커덕. 어느 날 보니 덜커덕. 덜커덕 생긴 아이도 맞나요, 적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탄생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부모님 계획하셔서 나 나왔다. 계획하셔서 내리시고 계획하지. 나는 부모님의 얘기에 의하면 날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덜커덕. 덜커덕 이렇게 덜커덕. 좀 생겼다고 부모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네요. 덜커덕? 그럼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계획도 없고 덜커덕도 덜커덕도 아니고 인공수정이라고 하죠. 인공수정. 다 시험관으로. 시험관 아이들입니다. 어렵게. 시험관 아이들이에요. 저는 엄마가 저를 가진지도 몰랐대요. 그랬는데 질통이라고 공사장에 이거 지는 거 아시죠? 그 엄마가 그거를 하다가요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 있다고 얘기해서 알았대요. 그래도 그게 크게 다행이다. 지도간 놈이죠. 지도간 놈이에요. 제가 떨어졌는데도 안 떨어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도간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이제 딸이면 없앤다. 제 위로 누나가 셋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신앙이 없으시니까 또 이렇게 뭐 그런 데 가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들이다. 한 번만 믿어봐라. 응? 한번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저를 낳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유쾌한 탄생 비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쾌한 건 아니구나. 나를 뭐 사랑해서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덜커덕 했는데 또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떨어졌어. 또 안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보면 계획과 철저한 준비보다는 예상치 못한 덜커덕이 저희 삶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하는 내 남편은 멀쩡한데 잘하고 있는 나는 잘하고 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잘못됐나?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신가?
나 이제부터 마음 먹고 삐뚤어? 질 거야. 질 거야. 그래서 이제 삐뚤어 지려고 막 음식을 막 먹어. 막 먹어버려. 그래서 몸매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먹었나 봐. 언제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이요. 대학 청년 시절 때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으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군인에게 짧은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역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그리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다. 21살, 22살 민감한 나이에 그것도 내 동료들이 다 있고 심지어 방송으로 촬영을 해서 군단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얘기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병사 안에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안에서 폭발할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걸로 일단 잘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에서도 또 힘이 들거든 부대장님도 있고 또 선임하사님들도 있고 고참 중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인간은 문제가 객관화되는 현상이 생긴다. 주관화되면 자기가 그 사건과 환경에 갇혀서 이렇게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첫 단계는 우리 친구가 친구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여기서 호들갑을 떨고 당황하고 맨날 전화해서 엄마한테 울고불고 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서 더 못 견딜 것이다. 연극놀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분 이렇게 나와 보십시오. 좀 나와주세요. 그냥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때리지 않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 뭔가요? 두 개의 변이 같은.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표정 안 좋아져요. 이거 정말 지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자, 뭡니까? 우리 가장 똑똑한 교회 오빠. 그러니까요. 그 두 개의 변이 길이가 같고 하나만 다른 그런 그리고 삼각형. 두 각이 같은. 오케이. 네. 자, 그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인정. 자, 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쭈삣쭈삣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보는데 이게 서로가 각자의 꼭지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레이나 선생님이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두 분을 갖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요 정도로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이게 거예요. 지금 정삼각형.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저희끼리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움직이면서. 네. 그리고 5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각자가 다. 근데 이제 자기의 꼭지점을 2명을 찍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 저 사람으로 내 꼭지점을 찍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찍었습니까? 두 사람을 꼭지점을? 그러니까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2명만 찍으면 되죠. 그렇죠, 두 자기가 명만. 하나의 네, 꼭지점이고 오케이, 오케이. 두 사람을 그렇죠. 또 하나의 꼭지점을 그러니까 찍는데 그걸 마음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각자 네, 하는 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도 찍었습니다. 네, 네, 네. 시작. 움직여서 만들어 보세요. 네, 맞아. 어디 가요? 안 돼, 안 돼. 아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된 것 같아.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두 개의 예. 꼭지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교수님이랑 종철 선배 이렇게 두 명을. 저도 레이나 그냥- 선생님은요? 저는 이렇게. 저도 그냥 옆에. 저는 이렇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주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중요한 자, 거 이제 자리에 앉아보세요. 네. 지금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혼란입니다. 그렇지, 혼란이 오죠. 맞아요. 혼란과 혼동이고, 체험했네. 내가 이 두 사람으로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막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두 사람에 맞춰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움직여야 돼.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빨리 맞추는 건
각자가 움직이더라도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꼭지점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얼른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평안하려면 아들은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자기 자리를 상당히 빨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도 아들, 딸들이 군대 간 아들이 잘 지내고 있고 시집 간 딸이 잘 지내고 있어야 엄마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얼른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가 안 되면 이 방송은 끝이에요. 그렇죠. 비디오가 안 돼도 끝이죠. 끝이에요. 강사가 못해도 끝이에요. 방청객이 안 와도 끝이에요. 우리가 또 오종철 진행을 선생님이 하니까. 안 계시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잘 된다고, 더 잘 된다고. 여기 제 자리가 아니군요. 여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집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다 안 돼. 자,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레이나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레이나 선생님만 있고 제가 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서로 각자가 다 자기 위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가 안 돼도 얼른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만 손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디오 안 된다고 막 카메라 이게 막 진행자가 막 당황을 하거나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해요. 노래방 마이크 갖고 올까요? 또 그러면 또 PD는 또 막 화를 낸다고요. 막. 예? 아 진짜 뭐 이렇게 왜 안 되냐고 막. 자 그러면 계속 혼란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미스테이크가 나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잘 지키는 게 그 미스테이크가 가장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밖에서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잡으러 돌아다닐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잡는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놔서 돌아오지 않는 놈은 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들 알고 계시죠? 놔서 안 돌아오는 놈이 잡는다고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온 척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냥 놔줘요. 놔주고 남편도 좀 놔주고.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놔주고. 놔줘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는 풀어줘야 한다고 그러세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애니멀, 짐승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풀어주는 건 짐승이한테 하는 단어거든요. 방송. 그렇죠. 그러니까 놔주면 지가 알아서 다시 돌아올 때 적당한 때가 되면 그리고 집에 공간이 있으면 돌아온다고요. 왜 남편과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집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 구석인 거예요. 자, 공간이 있으면 그게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으면 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을 나가면서 이놈의 집구석 이러지? 이놈의 집공간! 되게 이놈의 집공간! 되게 교양이 여유로운 집공간! 그렇게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간. 자,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삶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 병사가 군대 생활을 오히려 더 힘들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엄마도 얼른 엄마의 자리를 딱 돌아올 수 있는.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올 확률도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돌아올 때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 병사 얘기한 거 잘한 거다.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켜라. 제대가 몇 개월 남았냐? 했더니 6개월 남았대요. 오케이, 그러면 6개월 동안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본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엄마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기 자리를 잡으실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생각하자. 여러분, 근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단 어떤 특수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희 삶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조금 되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게 신앙이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죄송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실 것 주님도 같아요. 많이 힘드시고 우리 교회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렵고 바쁘신데 미천한 저까지 주님을 힘들게 하기는 곤란하네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좀 해볼게요. 주여, 저도 양심은 있는 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당신께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고 그분께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없죠. 없죠. 계속 미뤄지죠. 문제가 있어서 그분께 나가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께 나가려고 하면 평생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도 나가시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유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요? 유료 친구. 유료 친구. 친구는 두 종류가 있죠. 유료 친구, 무료 친구. 만사형통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 무료입니다. 여기 무료로 오셨죠? 몽쉘 통통도 조금 이따 드립니다. 야쿠르트 주시나요? 야쿠르트. 앞으로 먹는 것보다 뒤에 엉덩이 쪽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료 친구도 찾아가시고, 필요하다면 이거는 전문가인 유료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께도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힘든 시기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질문을 하시거나 앞에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용기를 내셔서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별것 아니지만 별것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 우리 그 연초에 듣는 말 한마디가 또 왜 그 한 해를 또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강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김창욱 교수의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2월, 1월 사이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때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다. 그렇죠. 새로 바꿔보자. 여러분은 뭘 바꾸시고 싶은가요? 남편이요? 웬만하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쳐서 썼어. 네, 그렇죠. 재활용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무슨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8번째 인터뷰가 기억이 나고 처음부터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소통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은 얻었나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서 책 팔아 먹으려고 두 번째 책 낼 때 거기서 쓰라고 그랬다, 마케팅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된 거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좀 멋있게 좀 둘러대시지. 포장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힘들더라고요. 소통 전문가 뭐 소통 되냐 안 되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나도 힘들다. 나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냥 내가 걸렸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가 80을 산다면 저보고 이제 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힘들고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때는 언젠가,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딱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12월에서 12월, 1월, 2월 요 시기요. 남들은 이제 다 기쁘고 막 새롭게 활기차고. 근데 여기 지금 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저희가 그 희한하게 학생들이 오는 그 방송이 많지 않거든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한번 손들어 줄래요?
봐봐요. 야, 이거 무슨 도전 골든맨도 아니고. 그죠? 고등학생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고3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번에 수능 보고 대학 결과가 나온 건가요? 다시 공부를 하게 됐나요? 대학생이 됐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가운데에 있는 친구부터 얘기해줘요. 그 머리 귀신 헤어스타일 친구부터 얘기 한번 해줘요. 자, 존 레논 스타일. 우리 친구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합격했나요? 오. 그래요. 그냥 되는 거래요. 네. 그 노래방 아니니까 치지 말고요. 자, 예리하게 치네요. 딱딱 이렇게. 사장님들 되게 기분 좋아. 자, 오케이. 전공 뭐예요? 신문 방송이요. 나중에 PD 될 거예요? 아,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PD 되더라도 좋은 PD 되세요. 조피. 나피 말고 조피 되세요. 어떤 언론 어떤 쪽에 하고 싶어요? 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그쪽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방송 그래요. 쪽이요? 말은 까지 말고 방송하더라도 오빠니까 오빠한테 하는 거는 어떤 언론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 우리 친구도 합격했는데 축하하고 일단. 네. 전공 본인이 원하는 거 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냥 학교를 보고 좀 들어간 편이에요. 학교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불편하구나. 학교는 마음에 들어요? 네. 하버드구나, 하버드. 하버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좋아요. 과를 얘기하기 힘들지. 오케이. 겸손한 친구예요. 자, 우리 맨 오른쪽 우리 친구에서 우리 친구는 전공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전공 뭘로 합격했어요? 관광학부 합격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묻지마 관광? 묻지마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호텔 계열, 어? 호텔에 입사. 호텔에서 묻지마 그 손님들 이렇게 호텔에 묻지. 나중에 우리 PD님 손님 좀 해세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뭐 안 묻고 이러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오케이.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진짜 안.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정치인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저런 학생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 이혼하고 싶지만 견디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보면은요, 저는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전문대 재수에서 떨어진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것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늘 자기의 환경과 포지션과 소유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성들은 자기로서 그걸 채울 수 없으면 남편이나 아이에게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간 학교의 레벨이 나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뭐 우리 저기 영숙이 이번에 그 애 어디 갔어? 그렇지. 맞아.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당당하게 얘기할 그런 어떤 분위기의 학교를 들어갔나요? 우리 학생들 3명 그런 것 같아. 어때요? 그래. 하버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도 이제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함께 같이 올라간다. 올라가. 이제 동창회 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뭐 저기 어디 들어갔어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머니 웃음소리 봐. 물어봐 주길 기다린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 이제 잘된 학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애가 그냥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우리는 절대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바로 결혼했잖아. 지가 알아서. 나는 그런 거 전혀 알지. 나는 전혀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애가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
다 그러지 뭐 애들이. 다 컸어 이제. 남편만 집에 돌아오면 돼. 나는 그래. 요런 거. 근데 이제 애가 좀 이제 그 좀 삐리리 대학 가면 이제 엄마는 동창회 모임 가기도 좀 싫은 거야. 그럼 계속 물어보니까 그 집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요즘은 그 성적이 중요한 세상은 아니래. 그 만사형통 강사 그러더라고. 그 만사형통 강사가 참 그 맛깔나게 하는데 그 공고 나왔대. 공고. 그렇게 성적 중요하지 않아. 아예 안 가버리고. 저는 저희 집 형제가 2남 4녀거든요. 근데 이제 큰 누나가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형은 중학교. 누나 셋은 다 여상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내니까 엄마가 제 하나는 우리 집 8식구 중에 대학을 가야 된다. 이름을 넣어라. 대학생에.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항상 저를 사랑한다라고 저는 느끼고 알고 있었는데 저의 착각이었는지 저의 자칫감이었는지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엄마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지막 보루인 엄마가 무너지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느낄 때 특별히 자존심 센 사람은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다가오는 게 바로 12월, 1월, 2월입니다. 주로 시험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좋다고 난리인데 제 친구들은 다 서울 올라갔습니다. 누구는 숙대, 누구는 이대, 누구는 인하공대, 누구는 연대, 누구는 고대에 갔는데 저는 해병대로 가게 된 거죠. 저 혼자만 해병대. 애들은 다 가서 뭐 MT, OT, 뭐 이런 거 그 대학만 쓰는 T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T 그리고 대학 T 입는다고요. 그 그지 같은 T 입는다고요. 뭐 어디 유니버시티, 예? 어디 유니버시티 이런 거 모자 달린 거, 과잠바, 과티 그런 거 야구 잠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죽인데 그 가죽 아니에요. 레자 확 라이터로 불을 질러버리고 싶어요. 그냥 유니버시티 레자 그것들 엄청 상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불만이 많아져. 저는 이제 고시기가 된 거야.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대학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그리고 그게 바로 연결해서 내 존재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동시에 받으면서 저는 매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해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들은 원래 파이팅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난 새해인데 좀 우울하다. 남들은 다 기분 좋고 새해라고 막 새로 화이팅하고 막 그 다이어리 산다고요. 그거 뭐 시간별로 관리하는 거. 맞아. 결국 안 해요. 결국 안 합니다. 결국 안 해요. 그 회사만 돈 번 겁니다. 뭔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돌리는 거. 결국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독한 애들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핸드폰 알람이나 한두 번 듣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 딱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 새해니까 딱 그 문구점에 가가지고 딱 그거 사고 막 새해 목표 막 뭐 새로 남편을 얻어보자. 애들도 함께 바꾸자. 뭐 이런 거 쫙쫙 적으면서 막 이것이 새해구나. 딱.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런 사람은 드라마 보면 됩니다. 드라마.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강의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 새해에. 사실은 좀 마음이 상하고 삶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저는 강의를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소리가 잘 들릴 때가, 잘 나갈 때가 잘 들리나요? 힘들 때가 잘 들리나요? 힘들 때.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누군가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는 안 들렸어요. 암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어느 날 살다가 저는 벽에 막히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임용 그 시험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한 몇 년 공부하신 거죠? 1년.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했나요? 봐봐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큰 겁니다. 농땡이 치면서 했으면 그렇게 상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소원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책도 있었어요. 뭐 시크릿.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던가요? 그 책 쓴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야, 방송 3년 만에 처음 웃기네요. 엄청 웃겨요 지금. 새 선생님. 출발이 좋군요. 네. 와, 이거 진짜 웃기다. 방 좋아. 내가 뭔가 될 줄 알았어.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만 잘 됐어요. 예? 그 책 산 사람 대부분 안 됐다고요. 그거 도장 찍힌 거 그거 빨간 책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라면이나 우리가 밑에 깔고 뭐 이렇게 안 됐다고요. 봐봐요. 정말 원했는데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 여자하고 정말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했는데 그 오빠는 레이나 선생님을 결국은 떠났어요.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못 받은 거예요. 챔피언. 모르겠다. 어디 나와봐 이런. 안 된다. 그걸 전투적이야. 어느 날 삶이 벽에 부딪히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요. 이 사람 벽이구나. 이거 벽이고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지금 이런 제가 안 통하는구나 할 때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가 있다고요. 안 통하는구나. 아멘 주여. 안 통해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집 애들도 말이 안 통해. 이게 말을 선생님 아들들이 말이 잘 듣나요? 안 듣죠.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제일 안 듣나요? 셋째 2달 된 놈. 2달 된 놈. 얘는 아직도 말을 못 알아먹어. 아빠가 기저귀 스스로 가려고 하니까. 에크 이거만 해요. 에크. 어느 날 전 삶이 벽에 부딪히는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복해서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나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구나. 벽에 부딪혔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벽에 보통 붙어 있는 게 세 개랍니다.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달력, 그렇죠? 달력. 그리고 또요. 거울, 액자, 또요. 창문,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벽에 달려 있는 거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주로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BS 벽은 우울합니다. 전 여기 미국의 무슨 대형 마트인 줄 알았어요. 코스트코.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 거기 연쇄살인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 뭐 물건 엄청 많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공조 안 되고 막 죽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데.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데 있어요. 자, 근데 주로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방향을 수정하고 자기의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래서 삶을 어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안내해 주는 것들이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벽에 부딪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뺑뺑 돌거나 아니면 자기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은 자기만 잘 모릅니다. 맞아.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생각하시겠죠? 만사형통이 프로그램에 나가면 모니터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여러분입니다. 맞아.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목소리도요. 내가 평상시에 인식하는 목소리와 녹음해서 나온 목소리가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아나운서니까 아실 거예요. 너무 다르죠. 내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랑 라디오에서 나오는 본인 목소리랑은 굉장히 좀 다르죠.
좋은 느낌인가요? 안 좋은 느낌인가요? 부끄러워요. 조금. 아나운서임에도 음. 가끔 손발 실종될 때 있고. 아 그래요. 좀 부끄러워. 레이나 선생님도 역시 목소리 많이 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죠. 그럼 본인이 방송한 걸 본인이 보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그러면 모니터링에. 목소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가증스럽죠. 그게 챔피언의 현재 모습이에요. 챔피언! 가증스럽죠를 어쩜 그렇게 진짜 남을 얘기하듯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정답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목소리도 저는 네 그렇게 막 초등학생 코막힌 목소리처럼 그런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너무 평상시는 놀랍더라고요. 원래 되게 털털하고 터프하고 약간 그쵸, 그런 약간, 스타일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레이나 선생님 저희 분장실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남자 3명이서 갈아입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갈아입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갈아입고 있으면 안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뭐 이제 본인 들어 안타깝다 막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막 터프 안 그럴 것 같은데. 터프 완전 엄청 여성스러운 것 같지만 터프한데 방송은 이렇게 아니 헬로 에브리원 나는 마기 할맘이야. 아이고 아이들이 맛있구나. 정답은? 자 그럼 한번 해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3번. 이런 거구나. 3번 아이가 맛있어요. 스프에 넣어서 먹어야지. 엔젤가 그랬대. 근데 저는요. 와 처음에 완성통을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로요. 전 솔직히 자뻑으로 좀 살았나 봐요. 제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방송을 보는데 이게 제가 원하던 느낌이 너무 아니고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HD가 아니잖아. CBS는 SD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나온 거야. 그리고 PD 잘못 잡았구만. 저 인간이 왜 저런 방향에서 잡아줘? 잘 찍어주면 잘 잡아주는데.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 방송을 모니터한 지가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할 용기가 세 분들처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수정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뭘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방송에 비춰지는 내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납니다. 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내 딸이 생각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자기가 되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딸들은 우리 엄마는 개엄마? 계모.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계모. 지금 딸 입장이죠. 봐봐요. 실제 엄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들통났어요. 자, 그리고 나는 되게 좋은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사장이 생각하는 자기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다 벽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은 찬스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주 지혜롭게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물건들은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창문도, 거울도, 시계도.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벽에 부딪혔다면 이거는 찬스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건 찬스입니다. 시험에 붙었다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은 거지만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거는 찬스죠. 우리의 가는 방향이 맞는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후회 없이 맞을 만한 그것인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안 좋은 것도 좋을 수 있고 좋은 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안 좋으면 좋은 것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이런다고요. 진짜 나 이 전공 선택하지 말걸. 그러니까. 신문방송 맨날 신문이나 배달하고 이건 아니다. 나 이거 호텔 관광 괜히 왔다. 모텔 관광 할 걸.
요즘 엄청 잘 된다는데 모텔. 아 진짜 진짜 완전 짜증난다 진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 꽃필 거라고 생각했어요. 꽃이 피던가요? 잠깐 피고 처참하게 꽃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혼만 하면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드디어 해방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또 다른 아버지가 생긴 거죠. 또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헤어지기도 쉽지도 않고. 않은 아버지가 생기고 그 또 아버지 같은 고인간이 생기고 또 이제 애들이 또 생기게 돼요. 아이고, 족쇄다. 나 진짜 자유로운 여자인데 나. 저놈의 종자들 만나가지고 종자 또 종자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어요. 종자 시리즈. 양돈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종자들 나오고 막. 나 옛날에 장난 아니었는데 나 진짜 이것들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진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벽에 부딪히셨습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 부딪혔다면 시계도 보고 거울도 보고 창문도 보고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내 얼굴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통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이 받아야 돼요. 도움을 지금. 그러니까 자꾸 여성분들도 살 있다고 해서요. 옷 가리는 거 입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다이어트 안 됩니다. 자기가 좀 살이 쪘다고 생각할수록 타이트한 거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조금 깎아야 되겠구나. 이게 빼서 될 정도는 아니구나. 이게 빼서 될 정도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구나. 딱 그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울 앞에도 딱 서시고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뚫리면 뚫리는 대로 감사하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시 감사해서 좋은 길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